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냐면 심각한 상태에 있어. 지금 6개 내지 8개 맞으신 분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뭐가 심각한 상태냐면 공부를 뭘 하시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공부를 뭘 하시는지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공부 핀트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다 열심히 공부한다는 제가 알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설명드리는 것만 하세요. 설명드리는 것만. 설명드리는 걸 하는데 그거를 그냥 무효다 지나가지 마시고 그냥 곱씹어 보세요.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자꾸 막 염장 펴놓으시고 뭐예요? 그림도 그리시고 여러분들 그 옛날 학창 시절에 수학 공부할 때 선생님들이 뭐라 그랬어요? 눈으로 하지 말고 뭐죠? 손으로 해라. 민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꾸 옆장 펴주시고 그림을 그려가시면서 막 따져보셔야 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간적으로 충분해요. 충분하니까 내가 몇 점을 맞은 거 충격받지 마시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런 거죠. 이번 주에 수업 다른 부분 공부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런 거 있었고 꼭 수업은 의사표시하는데 개인 공부는 뭐죠 주택임대차 못 뽑고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공부하는 것과 수업이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오늘 진도 나간 거 그거 진짜 한번 어떻게 막 곱씹어 보자고요. 양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 일주일 동안 막 곱씹어 보고 막 밑줄도 쳐보고 지금 이번 드림 문제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문제를 꼽다 보니까 이런 걸 느꼈는데. 이게 10문제를 드리다 보니까 각 해당 부분에서 한 문제씩 나오더라고요.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결국 예상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특강할 때도 뭐 100선 특강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후반부 가면은 중복되면 안 되니까 문제가 오히려 초반보다 질이 좀 안 좋아져요. 그래서 지금 이 수업 시간에 드리는 이 10문제씩이 이 예상 문제들 생각하시고 이 10문제 어떻게요? 꼼꼼히 확실하게 될 것으로 뭐죠? 만드시면서 일주일씩 하면서 차근차근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좀 약간 심각한 상태고 지금 어떤 상태냐면 답을 가르쳐주고 문제를 풀어도 답을 못 맞춘다는 이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풀어보자.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오늘 처음 하니까 당황스럽잖아요. 이것도 한 3주 정도, 4주 정도 하시면 대부분의 60주 넘으세요. 이것도 익숙해지면 또 그만큼 또 잘하게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1번.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근데 이런 문제를 틀리시면은 완전히 뭐예요? 저에 대한 배신이죠, 배신. 그죠?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대충 보니까 1번 문제를 세상에 어쩜 2분밖에 못 맞았어. 다 틀렸어. 1번을 선택한 분도 계셔요. 1번. 이게 반사회적인지 아닌지 헷갈리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없지 않나요? 티켓 다방 업주가 윤락행위를 목적으로 여정엄 고행시 선불금조를 빌려주고 이건 어떤 거냐면 제가 봐서는 너무 머릿속에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너무 생각이 많으시니까 1번 같은 것도 답을 선택하는 거죠. 자, 지금 이게 왜 문제를 드리냐면 2번하고 4번을 좀 비교하자고요.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부가 등장하면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면 반사회적이고 제한 안 하면 뭐죠? 반사회적이지 않다라고 제가 강조했잖아요. 4번 같은 거 부부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다는 말은 이혼하면 돌려준다는 얘기잖아요. 이혼 못하죠? 그죠? 근데 왜 4번을 선택해요? 이건 뭐죠? 반사회적인 거지. 근데 2번은 다르잖아요. 2번 그때 봤잖아요. 자신의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대가로 처에게 부부네요? 그죠?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가 관계가 유지도용하는 애는 처가 임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은 이혼하면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 이러한 특약은 무슨 자유를 제한하지 않아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저 같으면 당장 내일 뭐 한다고요? 이혼한다 그랬잖아요. 답은 그래서 뭐예요? 2번인 거죠. 2번. 답부터 먼저 불러드릴까요? 1번의 답은 2번입니다. 2번은 1번, 3번은 3번, 4번은 4번, 5번은 4번, 6번은 3번, 7번은 1번, 8번은 2번, 9번은 5번, 10번은 뭐죠? 5번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것도 왜 이렇게 많이 틀리시지? 이거를 틀리는 거는 저에 대해서 반항하시는 건가요? 반 정도밖에 못 맞췄네. 1번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말한다. 1번이 답이죠. 아까 제가 이걸 냈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를 하고 제가 막 토끼까지 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쩜 이거를 틀릴 수가 있어요.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이죠. 따라서 뭐예요?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맞죠? 3번 현저한 불균형이 있더라도 주관적 요건이 뭐 되진 않아요? 추정되지 않죠. 4번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뭐 무죄수 합의는 불공정한 무효인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대가적 출현이 없는 무상행위. 증여와 같은 무상기부행위는 뭐가 될 수 없어요? 불공정할 수가 없다.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3번 갑은 을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하지 하고 있던 중 병의 적극공유로 병에게 매도를 하고 이전 등기를 하였다. 그 정은 병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을 이거는요 사례가 길다고 그 다음에 또 문제 길이가 요거는요 난이도는 실제 나온 시험 난이도하고 거의 유사한 겁니다.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문제의 길이는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이게 긴 게 아니에요. 그죠? 뭐 이렇게 기냐고. 저는 짧게 내고 싶어요. 근데 실제 시험은 이 정도 길이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렇게 시험이 나오면 그의 시험평이 뭐라고 나왔는지 아세요? 올해 공인중개사위험은 문법은 굉장히 쉬웠다. 이렇게 나와요. 이 문제 난이도가 실제 시험 난이도고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나온다고요? 시험 문제가 굉장히 뭐죠? 쉬웠다. 이렇게 나오는 평이 나올 문제인 거예요. 자, 이중매매입니다. 적극가담 있죠? 1번 갑병 간의 제2매매행위는 무효이다. 왜요? 적극가담에서 반사회적에서 어떻게 해요? 무효니까요. 3번 갑을은 직접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왜요? 을은 채권만 있고 뭐가 없어요? 물권이 없으니까. 갑을 어떻게 해요? 대의해서 말소를 청구해야 되니까. 3번 갑은 병에게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할 수 있다. X죠. 아까도 제가 강조했어요. 일부러. 갑이 병에게 등기 준 것은 뭐가 되죠? 불법 원인급여이므로 갑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거나 돌려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요구할 수는 없다. 그렇죠? 4번 선의정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요. 5번 적극가담이 되려면 적어도 매도 사실 알고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선악불문하고 유효합니다. 아는 것을 넘어서 뭘 해야 돼요? 적극가담해야 반사회적 법률 무효인 거죠.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문제는 그래도 많이 맞히셨네. 흐뭇하네. 그죠? 4번은 다 맞히지. 그래도 틀리신 분도 계시지만 딱 느낌은 많이 맞으신 것 같은데요. 그죠? 갑이 우리 기출문제입니다. 갑이 자기 소유 고아를 한 점을 을에게 960만 을 매도할 의사를 청약하였는데 청약세 690만 기재됐어요. 자, 의사 표시가 불일치됐으면 법률행위에서 원칙이 뭐죠? 규범적 해석이니까 표시된 대로 690만 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자연적 해석이니까 의사대로 뭐죠? 960만 원이고요. 물론 원칙이 뭐죠? 규범적 해석입니다. 따라서 갑이 진위를 알 수 있는 다른 해석 자료가 없어서 690만 원의 매매 계약이 성립한 것을 보는 법률행위 해석 방법은 무슨 해석이죠? 규범적 해석이죠.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입니다. 갑은 그의 X 토지를 내심의 의사는 달리 을에게 기부하고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마쳤다. 갑을 사이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갑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 X,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이 뭐죠? 유효합니다.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죠. 2번 갑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므로 X 기부죠. 증여죠. 증여는 뭐라고요? 계약이다. 3번 갑의 지인에 대한 을의 악의가 증명이 되어 X 토지의 소유권이 갑에게 회복되면 을은 갑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손해배상은 아무 때나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위법행위여야지만 뭘 청구해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겁니다.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는 뭐는 아니에요? 위법한 것은 아니죠. 4번 을이 통상인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갑의 진위를 알 수 있었다면 과실이 있다는 얘기죠. 상대방이 원칙에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선이 이고 뭐 해야 돼요? 무과실해야 되죠. 알아도 무효고 알 수 있어도 무효죠. 따라서 뭐예요? 무효예요. 을은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오, 맞네요. 답은 4번이죠. 5번 을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격려한 병이 갑의 진위를 몰랐더라도 X 토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다. X죠. 병이 선이라면 확정적으로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답은 4번입니다. 6번입니다. A는 B와 짜고서 자신의 부동산을 B에게 허위로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했다. 그 후에 선이 C가 B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다음 설문 중 잘못된 것은 1번 우리 민법상 등기의 공식력이 인정되지 않으나 C가 선이라면 취득한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다. 5죠. 왜요? 통정허위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1번을 선택하신 분도 계세요? 왜 그러시죠? (1번을) 왜 선택하시죠? 자,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통정허위표시 무효는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해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해요. 우리 민법이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헷갈리는 놈은 그냥 사족에 불과한 거죠.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2번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면 아까 했죠. 모든 제3자는 선임을 뭐가 된다고요? 추정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해야 된다. 맞죠. 3번 A와 B 사이의 법률행위 외관이 허위 표시임이 몰랐던 점에 C에 과실이 있다면 C는 보호되지 않는다. X. 왜 틀렸는지 아시겠죠? 제3자는 선이 이기만 하면 보호돼요. 뭐까지는 필요 없어요?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C의 선의를 판단하는 시점은 거래 행위 당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시기다. 항상 언제? 법률 행위시를 기준하는 거니까 맞는 거고요. 5번 C가 악이나 그로부터 전득한 D가 선이에요. C가 아니면 소유권 없죠. 그 D는 뭐예요? 선이면 뭘 가질 수 있겠어요?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따라서 D는 뭐죠? 5번은 뭐죠? 맞는 지점이에요. 답은 뭐죠? 3번. 7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맞는 것은 그죠? 진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맞은 분이 거의 없으시네. 그죠? 한 분. 매매 계약 당사자가 모두 매매 목적물인 X 토지 지분의 착각을 일으켜 계약서에 목적물을 Y 토지로 표시했어요. 우표시 무효의 원칙이죠. 그죠? 무슨 해석이에요? 자연적 해석이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규범적 해석만 착오 문제가 발생한다. 자연적 해석은 착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제가 강조를 했는데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나머지 것들 2번 동계 착오가 유발됐어요. 그러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으니까 2번은 뭐죠? X고. 3번 착오는 위법행위가 아닙니다.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4번 해제된 후에도 적법하게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5번 제가 이 지문 때문에 열심히 말씀드린 거예요. 자, 우리가 중요 부분임은 누가 입증합니까? 표의자가. 표의자가 누구라고요? 효과 발생을 뭐하는 사람이에요? 부인하는 자. 중대한 과실은 누가 입증합니까? 상대방이. 상대방이 누구라고요?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 그래서 표의자 이렇게 외우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5번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법률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8번입니다. 틀린 것은 이죠. 1번 시가를 묵비하거나 허위로 높은 가격을 부른 것은 사기가 아닙니다. 2번 타인의 과신 있는 기망의 인원에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8번은 맞힌 분이 또 몇 분이나 될까요? 한 분. 세상에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한 분 맞았어. 한 분. 두 분이네. 두 분 맞고 다 틀렸어요. 그죠? 8번이. 제가 왜 아까 그 10월 휴고까지 떠들었겠어요. 제가 왜 10월 휴고까지 떠들었겠어요. 과실로 기망한 경우에는 뭐가 아니라고요? 사기가 아니다. 고의로 기망해야 뭐라고요? 사기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막 10월 휴고까지 떠들고 할렐루야까지 떠들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어쩜 이걸 틀릴 수가 있어. 그죠? 과신 있는 기망입니다. 사기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고의여야 됩니다. 과실로 기망한 거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답이 뭐죠? 2번인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막 10월달 휴고가 되니 뭐 어쩌니 뭐 해가지고 막 채권의 지급일이니 막 떠든 이유가 요 지문 때문에 제가 열심히 떠든 거예요.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너무 의미 없는 지문이고 4번 조심하셔야 되는데 기망을 해서 착오를 일으키겠다는 1단계의 고의와 착오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는 2단계의 고의만 있으면 되고요.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다는 고의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4번은 맞는 지문인데 이걸 왜 이거 자꾸 헷갈리냐면 문제는 사기인데 자꾸 착오를 이유로 문제를 푸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5번 사기와 담보 책임이 뭐예요? 경합된다는 말은 사기와 담보 책임은 뭐죠? 선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9번 문제. 9번 문제는 그렇죠. 좀 맞추셨네. 1번 강박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아닙니다. 2번 강박이 있으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 뿐 요 자체가 뭐인 것은 아니에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닙니다. 3번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으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까? 알고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강박에 의해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 박탈된 상태라면 그때는 아예 뭐가 돼요? 모호가 되죠. 5번 강박행위의 위법성은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 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족당한 경우. 이게 뭐예요?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다면 그것이 무엇을 취득할 목적이었어요?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어도 위법하다. 그 얘기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강박행위의 위법성은 해악의 고지가 거래 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족당한 경우. 행위나 수단이 뭐죠? 부당한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 X. 물론 뭐죠? 위법합니다. 10번. 의사표시 간에 틀린 것은 1번 개념이죠.
도달이 뭐냐? 지배 영역 내에 놓여지고 알 수 있는 상태까지 있으면 되고 알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죠. 2번 도달의 입증 책임은 표의자가 부정한다. 원칙적으로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고요. 일반적으로 뭐죠? 표의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틀리셨다고 할 수는 없어요. 3번 내용 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금요일에 송달되었다. 송달된 것으로 뭐죠? 간주가 되고요. 4번 의사표시가 도달이 됐으면 이미 뭐가 됐어요? 효과가 발생했으니까 더 이상 철회하지 못하고요. 5번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한 후 제한 능력자라고 됐어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는 표의자의 법정 대리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따라서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오늘 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이제 우리가 이번 주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어떻게 하시면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